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린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의 완치 판정과 격리 해제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7-1판에는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진단검사 없이 격리 해제한다는 규정을 확진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검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가 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은 확진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된 날로부터 14일간의 추가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는 3주가 지나더라도 자동 해제되지 않고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최종 격리 해제됨을 밝혀둡니다. 자가에 있는 확진 환자들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가족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므로 자가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모든 산업활동,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멈춰섰습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이것이 여야 정쟁으로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난다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대구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좌절과 실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구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경산, 청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자금과 생활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 생존 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는 세제 감면, 금융지원, 긴급 해상자금 지원 등을 담은 재난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11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공시 대비 131명이 증가한 총 5,794명입니다. 이분들 중 2,304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 2,154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며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는 1,13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 환자 입원 현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영남대병원, 국군대구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충주의료원 등 12개 병원에 118명이 입원하여 전체 확진 환자 중 204명이 전국 60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늘 중 146명이 군산의료원, 마산의료원 등 4개 병원에 추가 입원할 예정입니다. 어제 경주 현대자동차그룹 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등 2개 생활치료센터에 288명이 입소하였고 오늘 중 191명의 환자가 전북 김제 삼성생명 전주연구소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앙교육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등 2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자 46명이 완치되어 퇴소합니다. 또 57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환자는 155명입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 연수원은 경주 양남면 소재의 경주인재개발연구원과 글로벌 상생협력센터로 오는 5월 개소를 앞두고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축 건물입니다. 고마운 결단을 해주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님과 현대차그룹 임직원 그리고 경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0여 명의 환자들을 받아들이며 대구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주신 삼성생명 관계자 여러분과 전라북도 김제시 도민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교인의 진단검사 현황입니다. 3월 11일 07시 기준으로 관리대상 신천지 교인 1439명의 99.8%인 1422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 17명입니다. 이들 중 5명은 오늘 중으로 검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며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소재 파악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한마음 아파트 관련 사안입니다. 한마음 아파트를 관리하는 종합복지회관 현재 직원 46명과 1년 내 퇴직 휴직한 직원 18명을 조사한 결과 신천지 교인은 없었습니다. 입주자 신청서에 종교란이 있다는 일부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입주 후 작성하는 입주자 관리 카드에는 종교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137명의 관리 카드를 분석한 결과 종교는 기독교 33명, 천주교 4명, 불교 8명, 무교 58명, 공란 34명이었으며 이들 중 신천지 교인 입주자 90명의 관리 카드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 24명, 무교 35명, 공란 25명이고 천주교와 불교라고 기재한 사람도 각각 3명씩이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절대 다수입니다. 신천지 집단거주시설과 관련하여 대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1차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주거시설 중 10명 이상의 신천지 교인이 거주하는 주거단지는 64개로 이 중 대부분은 500에서 10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에 분산되어 있으며 모두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A아파트는 500여 세대 중 28세대에 48명의 신천지 교인이 거주하며 2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B아파트의 경우 50여 세대 중 8세대에 12명이 거주하여 4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모두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어 집단 거주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주거단지 이외에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시설로 추정되는 곳은 남구의 대명복개로, 대명복개로 4길, 대명로 13길, 대명로 19길, 대명로 21길, 도촌길 일대 7곳의 원룸과 빌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C빌라는 8세대 중 6세대에 13명의 신천지 교인이 거주하며 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D원룸은 12세대 중 9세대에 14명의 신천지 교인이 거주하며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E원룸은 7세대 중
4세대에 5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 지역에서만 총 2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20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곳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구시와 남구청 그리고 경찰은 긴밀한 공조하에 이 지역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추가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어제까지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원 조치 후 현재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44명은 오늘 중으로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구청과 함께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23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15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등 38명이 완치되고 4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현재까지 완치 환자는 155명이며 43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상세한 환자의 건강관리와 건강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이신 김신우 교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사망자들에 대한 브리핑 이후에 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39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40번부터 42번까지 정보가 있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남자 71세 40번째 환자십니다. 2월 7일 날 발열과 기침 가래가 생기셨습니다. 3월 5일 날 파티마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3월 6일부터 호흡곤란이 생겼고 입원하셔서 3월 5일 날 3월 10일까지 5일 정도 치료하셨으나 3월 10일 1시 22분경에 사망하셨습니다. 41번째 환자십니다. 여자 83세십니다. 2월 26일 날 기침과 오한이 발생했고 3월 2일 날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3월 3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4일 날부터 음압병상에 입원해서 6일 동안 치료하셨으나 3월 10일 10시 46분에 사망하셨습니다. 42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여자 80세이십니다. 2월 29일 날 기침, 가래 등이 생겼고 3월 2일 날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맡아서 3월 3일 날 확진되셨습니다. 3월 4일 대구의료원 음압병상에 입원하셔서 역시 치료하였으나 3월 10일 15시 5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과 대기 중인 분들이 빨리 입원하고 치료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다시 보건소와 구에서 전화를 하고 하는 것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168명 정도가 봉사로 환자들에게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고 밤에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15명이 환자들이 나빠졌을 때 콜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419명이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4점 이상으로 판정했고 46명이 입원이 되었고 373명이 아직 입원을 필요로 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오늘 타 지역에 146명이 입원하고 대구 지역에는 아마 30명 정도가 입원하실 것 같은데 말씀드리다시피 점수가 높은 위험군부터
차례대로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나 최근에 입원 대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 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원을 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경증으로 이렇게 바뀌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증으로 바뀌었을 때 퇴소를 이렇게 다른 생활치료시설로 이렇게 가는 걸 권할 때 환자분들은 무엇보다 본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의료 자원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비켜줘야지 다른 사람이 입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에 좀 부딪힙니다. 그래서 입원하시고 계시다가 의료인들이 이제 생활치료시설로 옮기시죠 라고 하면 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 분들이 이 질환이 많으니까 조그만한 증상이 있더라도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이 밤에도 전화를 받아주고 또 의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할 때 정확한 증상을 빨리빨리 이야기해서 입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입원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 내에서는 중환자 확충 그리고 일반 병상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병실 확충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각 병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답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시고 그리고 이어서 감염병 관리 담당 지원단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민수 기자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오늘 답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서 콜센터 직원들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그동안 컨택센터 유치를 많이 했거든요. 컨택센터에서 확진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지금 대구시의 컨택센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컨택센터 협회에 등록한 협회 소속 이 컨택센터가 있고요. 이 센터들은 대구시와 관리하에 있습니다. 이런 센터는 56개 센터, 여기에는 8,20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삼성전자 콜센터 같은 경우는 비회원사입니다. 이 비회원사들은 저희 대구시의 관리하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발생은 저희 대구시가 관리하는 회원사 소속 56개 센터 중에서는 5개 센터에서 각 1명씩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 비회원사에 5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지금 현재 컨택센터에는 확진자는 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5개 센터 관리 하에 있는 센터들은 이미 폐쇄 후 방역 조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센터를 연 곳도 있고 계속해서 이 폐쇄로 이어지고 연장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콜센터는 현재 폐쇄 후 방역 조치 중입니다. 네. 네, 연합뉴스TV 조한재입니다. 신천지 교인 격리 해제로 어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밤 자정에 이제 해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강제적이거나 아니면 좀 적극적인 대책이 좀 마련된 게 있으신지, 그리고 추가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콜센터 직원 확진된 사례 중에 신천지 교인이나 아니면 신천지 교회를 다녀간 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예, 두 번째 부분들은 역학조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된 그런 상황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를 역학조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뭐였죠? 그 신천지 교인 이번에 그 격리 해제가 됐는데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강제적이거나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는지. 예. 이번에 해제되는 분들은 확진자가 아니라 의심 환자로,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는 고위험 집단이기 때문에 모두 전원 자가격리 후 전수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 전수진단검사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이 된 분들, 자가격리 연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는 24일간 자가격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가격리에 오늘 밤 00시부로 다 격리 해제됩니다. 이분들은 확진 환자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다시 자가격리 명령을 내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이 동선 추적이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또 다른 집회라든지 또 모임, 은밀한 모임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 확진자들이 있는 자가격리되고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음성을 판정을 받고 자가 해지된 분들이 추가 감염되는 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행정명령으로 이 모든 집회 모임들을 일체 금지시켰고, 그리고 지금 신천지 관련 시설들에 대한 폐쇄 2주간 연장도 어제 발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과 그리고 특별관리구역에는 경찰이나를 상시 배치해서 이분들이 그러한 시설에서 모임과 집회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분들을 강제할 권한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한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그 컨택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폐쇄된 곳은 몇 곳이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인지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그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끼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된다. 전화응대를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구에도 지금 8,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추가 감염 이런 게 없도록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신천지 교인 중에서 그 확진받고 이번 그 자가에서 대기 중인 그 사람이 있는지 몇 명 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컨택센터 협회 소속 56개 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2월 24일 날 공문 조치를 통해서 각자 이 예방 조치를 할 것을 명했고, 그리고 협조 공모했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 대구에서는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어제 추가로 다시 이 컨택센터에 행동 지침 부분들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폐쇄된 곳은 국민은행 콜센터 한 곳은 계속 폐쇄를 자체적으로 폐쇄를 연장해 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업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들, 안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폐쇄하도록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가격리 부분들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뉴스 통신사 백은영 기자입니다. 방역 대책을 세우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군철지가 그 고생을 하시는 신앙 이하, 관계 공무원, 그다음 어르신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자지만은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 드릴 것은 어차피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SNS 상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가짜 뉴스인데 그런 것을 한번 의혹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산박하게 좀 해명을 해주셔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시장님이 뭐 신천지 교인이다, 뭐 신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뭐 어제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올라오는 SNS상에 거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고, 또 설사 시장님께서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장단체를 많이 찾아올 겁니다. 뭐 도와준다 하면서 접근하고, 저한테 메일도 이상한 그런 위장단체의 메일이 와가지고 봉사한다 그럽니다. 보도를 해달라고 하면 저도 모르고 보도해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실수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가 좀 질문을 조금 길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신천지 이 전체 그 교회를 보면은 법인으로 등록할 때 서울시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몰랐을 겁니다. 이런 종교라는 걸 모르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 돼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종교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더 터지니까 서울시도 뭐 허가를 취소하니까 지금 밟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기자님 백기자님 좀 짧게 좀. 예, 그래서 그것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르고 했는 겁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신천지 교인이다 아니다 이에 대해서 쌈박하게 좀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물론 뭐 가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기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 방에 잠재우실 수 있는 그런 뭐 의혹을 풀어주시고, 그 뒤로부터는 다른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쓰면 아니라고 저희들 분명히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고 또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황망하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국무총리께도 접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신천지 교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 통로였을 겁니다. 선거 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대구시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때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와서 사진 찍은 그걸 어디서 찾아가지고 SNS상으로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인이다, 신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들 퍼뜨리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그거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공기인 언론들이 그런 걸 뉴스로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고, 지금 늘 푸른 봉사단 청춘등대라고 하는 그 봉사단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옆에 와서 봉사활동 끝나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제가 일반 시민들이 사진 찍자고 하는데 다 사진 찍어 드리는데, 신천지라고 알았으면은 그 제가 사진을 찍었겠습니다. 그 사진들을 퍼나르면서 마치 제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고, 또 심지어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교 장로의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앞으로는 이제 일체 해명 안 할 겁니다. 어제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싸운 지 22일째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교묘하게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저급한 언론들의 대구 흠집 내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 사면이 초가다. 코로나19 책임 이꼴 신천지 이꼴 대구 이꼴 권영진 대구시장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마음껏 덤벼라. 당당하게 맞서줄게.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전쟁만큼은 끝장을 볼 것이다. 반드시 대구를 지키겠다. 이게 제가 어제 밝힌 입장입니다. 이 이상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떠드십시오. 그러나 다만 공기인 언론들은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함부로 그렇게 기사화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네, 브레이크 뉴스 박성훈 기자입니다. 아직까지 그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아침 좀 전에 발표로 373명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그 병원에 입원했던 경증 환자들 지금 생활치료센터 운영된 지 한 열흘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간 병원에서 경증 환자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현재 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가능한 경증 환자 수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그래서 이송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 대한 좀 더 강제적인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이송한 것은 상당수는 지금 이 계명대 대구병원에서는 상당수가 퇴원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대구의료원에서는 한 10명 정도가 퇴원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을 의사들이 이게 병원의 퇴소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의 판단으로는 경증 환자고 또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무증상에 가까운 지는데 그러면은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되는데 동의를 잘 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이 그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대규모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이런 대규모 감염병을 전제로 한 예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두었습니다. 환자들에 대해서 자가에 치료하게 할 건지 생활치료센터로 갈 건지 입원을 시킬 건지 입원해왔다 하더라도 이 생활치료센터로 가도록 하는 이 강제적인 법 규정이 있어야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법 체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설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마 대구의료원과 계명대 대구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빠져주지 않으면은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는 게 극히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고도 병원에 가야 될 자가 대기자가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병원 시설들도 계속해서 협조를 받아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매일경제 우성석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재난 기본소득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시장님께서도 이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취지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뭐 전주시에서는 5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이 기본소득의 방법과 어떤 그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부분들은 자칫하면은 이게 어찌 보면 구두선에 그치고 그리고 또 정쟁으로 가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또 좌절과 실망을 안겨줄 겁니다. 그 취지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이제 정치권과 정부가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은 전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지만은 대구와 그리고 경산 그리고 청도는 감염병 특별지구입니다. 모든 일상과 산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긴급하게 생계 그리고 긴급하게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회생 생존 자금입니다. 이 생존 자금만큼은 좀 감염병 특별 지역에 맞게 이 부분들까지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기본소득을 얼마를 줄 거냐, 어느 대상으로 줄 거냐 부분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특별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그 부분들을 제가 직접 나서서 정부와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부탁드리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네. 네, YTN의 임주기자입니다. 한 가지 이어진 질문인데 그 긴급 생계자금이랑 긴급 생존자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추산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추산이 됐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마마포트 신천지 관련해서 원래 거기서 확인된 신천지 교인이 94명이었는데 입주자 관리 카드는 지금 9명으로 나오거든요. 숫자를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분들에 대해 허위기재한 것이 절대 다수라고 자료에서 읽어주셨는데 뭐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실 건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니다. 94명이 된 것은 4명은 퇴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주자 관리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4명의 신천지 교인 중에 4명은 퇴소한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돼서 퇴소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찾아내어서 진단검사를 했고 그리고 확진자들은 격리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94명이고 현재 이 입주해 있는 관리카드가 유지가 필요한 사람은 90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입주자 관리카드에 자기 종교를 허위 기재했다고 이걸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카드를 정직하게 기재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거는 관리지침의 위반입니다. 관리지침의 위반에 따르는 조치는 취할 생각입니다. 그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대구 경북 특별위원회에서는 8,5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뉴스민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그 컨택센터 관련돼서 시장님이 앞서서는 그 회원사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회원사 관련돼서는 지금 센터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회원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될 겁니다. 파악이 되면은 그 비회원사에 대해서도 회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널A 김윤희 기자입니다. 그 콜센터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 콜센터는 지금까지는 고위험 집단이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관리라던가 이런 게 저희도 비회원사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서울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걱정하거든요. 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콜센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병원이나 또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복지시설 형태의 고위험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그것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그 컨택센터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감염병과 관련된 예방 수칙을 준수해주고 자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 아마 대부분의 컨택센터들은 여기에 잘 협조를 해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구로에서 발생했던 이런 상황들이 대구에서는 없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TV조선 이신철입니다. 콜센터처럼 이게 약간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콜센터나 이런 것처럼 추가 직업군에 대한 혹시 조사나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콘센트 이외에 다른 직업군에 대한 콜센터 이외의 직업군은 저희들이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이나 학교 부분들은 지금 휴교 중이고 그리고 휴원 중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일단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됐고 운영이 불가피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이런 쪽을 중심으로 그렇게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받고 환자 상태에 대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0시 대회에서 131명이 증가해서 5,794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는데 추가로 나오신 131분 가운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의 환자나 종사자, 간병인 같은 분들이 있는지 어느 기관인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어제 한 13분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분들의 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에서 혹시 감염 경로가 병원 내에 2차, 3차 감염인지 아니면 간병인들이 계셔서 또 간병인들이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오셔서 그때 감염이 되셨는지 감염 경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13분 가운데 환자분들이 한 10분 정도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 고령이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데 대구 의료원이나 아니면 상급 병원으로 이제 전원이 이렇게 계셨는지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41번 사망자하고 28번 사망자의 경우에 초기에 설사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동안 환자들의 임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기침이나 발열 같은 호흡기 이외에 나타난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빈도로 나왔는지 조사된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은 그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다 하면은 그것도 들어가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나온 질문들이 방역 대책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아직도 환자들이 지금 131명이 작은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들 한 명 나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700명대 가다가 지금 100명대로 떨어지니까 상황이 좋아진 걸로 생각하시는데 100명에 대한 역학조사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미시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추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방역대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브리핑을 이제 더 이상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인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궁금한 거를 다 시시콜콜 얘기하고 그걸 또 부각시켜서 보도하고 이러면은 우리 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가 저희들이 환자들에게나 시민들에게 방역 대책에 대한 큰 틀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 보도를 안 해주셔요. 오늘 자가에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확진자들 생활치료시설을 빨리 가야 된다. 21일 지나면은 자동으로 자가격리 해제, 격리 해제 되지 않는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지금 생활치료시설에 가서 2번의 검사를 빨리 받으시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지침의 변경입니다. 이 지침 부분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들이 가족들과 같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환자가 자가격리 해제되더라도 가족들은 추가로 14일간의 또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도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상세히 좀 잘 알려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답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그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다음에 환자 상태에 관한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질문도 환자 상태와 역학조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 교수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설사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답변 드립니다. 1099명의 중국인에 대한 연구에서 3.8%에서 설사를 합니다. 3.8%는 주된 증상이 아니어서 이게 물을 때 처음부터 그것을 중심으로 물을 필요는 없고 이분들도 다 호흡기 증상 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가지고 왔더라도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브리핑 때 이야기 드려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열암수치 소비자라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지금 사망자가 이제 43번째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사망자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좀 이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확진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지정이 악화돼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지만 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두 번째 질문이 집에 있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송돼야 되는 사람. 지정이 악화돼서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이송돼야 될 때마다 저희들 예를 들면 2차 병원에 계시다가 3차 병원 또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뭐 계속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것만 그 새로운 통계는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뭐 파악되고 각자가 각자의 병원에서 계속 받고 받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몇 명이 돌아갔다 이런 것들을 세세히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고 그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이어지는 것은 외국에서 지금 3.4%, 우리나라 지금 0.77%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고 기저질환자가 많습니다. 지금 중환도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지금 31명, 어제는 34명이었습니다. 에크모 하고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이분들도 금방 또 중증으로 돼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 기저질환자가 많다는 게 있고 더 통계를 내야 되겠지만은 그 일부에 뭐 50대라든지 심지어 40대 이런 분들도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런 분들이 계셨듯이 이 병에서도 그렇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젊으신 기저질환자가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너무 겁을 냅니다. 사실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비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그 숫자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감염에 주의하고 노약자는 특별히 주의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신문 백경렬 기자입니다. 거의 답변을 거의 해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2,300명 넘게 지금 입원이 돼 있고 어제 그 23명이 퇴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1% 정도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증자가 입원자 중에서 그 박사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되고 그 권유하는 방법 말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예정되어 있는 병상 확충 일정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경증자는 의학적으로 80%, 81% 정도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의 데이터로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시장님께서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께서도 많이 애써주셨고 해서 지금 2,500병상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병원 옮겨가는 병원 사정들이 허락하는 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 150명 이상은 계속해서 입원 조치를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때쯤이면은 병원에서 턴오버가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병원에 들어오면은 완치되기 전에는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가더라도 안 나가려고 하고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부분들과 그에 따라서 병원에서의 턴오버 부분들이 예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환자들이 자가에 입원 대기 환자들이 한 300여 명 있는 오늘 아마 한 150여 분이 병원으로 가시면은 또 150여 분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병상 부분들을 허락했던 곳에서 빠른 입원 조치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협의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병상에 대해서 전국에 지금 한 60개 이상의 병원에서 허락해주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대구 환자들을 위한 입원 병상 확보에도 노력하고 또 병원 의사 선생님들께 환자들에게 좀 강건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